수면제 대신하여 이것 하세요. 날마다 기절한 듯 잡니다. 의사도 논란 특급 수면법. 수면제 없이 3분 만에 잠드는 비법. 대공개 밤새 깨지 않고 통잠 자는 비결. 안녕하세요. 가정의학 전문의사 손혜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더욱 그렇지요.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마음에 약을 찾게 되기도 하고 또 낮잠과 밤잠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과 원리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큰돈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습관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생기는 진짜 문제.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 힘든 밤 혹시 수면제에 의존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꼭 자야 하니까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느새 매일 밤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수면제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래 복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반알이나 한 알만으로도 잠이 왔지만 점점 약효가 줄어들어 2알, 3알까지 늘려야 겨우 효과를 보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몸은 더 큰 용량의 약을 요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끊기도 어려워집니다. 둘째는 아침에 후유증입니다. 약을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아침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는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낙상 사고 중 일부는 수면제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수면제 성분 중 일부는 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뇌가 쉬는 듯 느껴지지만 장기간 복용 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는 고령층에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먹고 잤다는 만족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넷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사실 수면제를 먹고 드는 잠은 깊은 회복의 잠이라기보다는 얕은 수면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잤다고 생각하지만 뇌와 몸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낮 동안에도 졸음과 무기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약으로 얻는 잠은 진짜 휴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 아래 꼭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간 활용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처럼 장기간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약을 오래 먹을수록 몸은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점점 잃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잠드는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약은 언제든 끊을 수 있고 숙면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바로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을 부를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초, 7초, 8초 호흡법과 눈동자 운동의 수면 유도 원리.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억지로 눈을 감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빨리 자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오히려 뇌를 더 각성시켜 잠은 더 멀리 달아나 버리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호흡과 눈동자 운동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뇌와 몸을 잠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소개할 방법은 4, 7, 8 호흡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4초, 7초, 8초를 활용하는 호흡법인데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코로 4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상태로 7초간 숨을 멈추세요.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한 번 하면 약 19초가 걸리는데 이를 4회 정도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호흡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는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는 깨어 있으려 하죠. 반대로 숨을 길게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낮아지고 뇌가 차분해집니다. 쉽게 말해, 긴 호흡은 몸과 마음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에게 이 호흡법을 꾸준히 적용했을 때 잠드는 시간이 줄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소 색다른데요. 바로 눈동자 운동입니다. 누워서 눈을 감은 채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20회 정도 움직여 보세요. 마치 우리가 피곤해서 졸릴 때 눈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동작과 비슷합니다. 이 동작은 뇌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착각을 주어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부 수면 클리닉에서는 이 눈동자 운동을 불면증 환자들에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몸이 잠드는 조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억지로 자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불면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호흡과 눈동자 운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뇌가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호흡과 눈동자 운동을 침대에 눕기 전에 미리 연습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낮이나 저녁에 익숙해지면 실제로 잠이 오지 않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은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도망갑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수면은 오히려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7-8 호흡법과 눈동자 운동, 오늘 밤부터 직접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를 통해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약 없이 잠든 70대 환자의 실제 변화 사례. 여러분께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무려 5년 가까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아 며칠만 드셨지만 어느 순간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셨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답답해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불안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분과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약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카페인 줄이기였습니다. 이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도 커피나 홍차를 즐기셨는데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도록 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국화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꾸었죠. 두 번째는 저녁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늦은 저녁에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곤 했는데 이는 위장에 부담을 주어 밤잠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최대한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죽이나 채소 위주의 식사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허전했지만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면서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루틴 만들기였습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20분 정도 족욕을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몸이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족욕 후에는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고 라벤더 향을 은은하게 맡으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바꾼 지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약을 먹고도 1시간 넘게 뒤척이던 분이
이제는 30분 이내에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하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싼 장비나 특별한 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오랫동안 약에 의존하던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수면 리듬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을 조금 주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70대 여성분처럼 우리 모두 약에만 기대지 않고도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변화, 오늘 저녁에 한 잔 커피를 줄이는 선택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육 이완 루틴, 족욕과 라벤더의 수면 효과.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잠잘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육 이완법, 족욕, 그리고 라벤더 향을 활용한 방법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먼저, 근육 이완 루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끝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가락에 힘을 살짝 주어 3초 정도 긴장시키고 툭 하고 힘을 풀어줍니다. 이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어깨, 팔 그리고 얼굴 근육까지 차례차례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뇌는 근육의 이완 신호를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이제 쉴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하는데 불면증 치료에 활용될 만큼 검증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족욕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에 큰 영향을 주는 부위인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에서 2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가보세요. 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내외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뇌는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족욕은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도록 돕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족욕에 작은 변화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라벤더 향입니다. 라벤더는 오래전부터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 담그는 물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침실에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해보세요. 향은 직접적으로 뇌의 변연계를 자극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그래서 라벤더는 자연이 준 수면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따로따로 해도 좋지만 함께 실천하면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쯤 가벼운 스트레칭 후 족욕을 하고 침대에 누워 근육 이완법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방 안에서 눈을 감으면 몸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며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루틴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족욕은 집에 있는 대야나 세숫대야만 있으면 되고 근육 이완법은 아무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한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 속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숙면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잠은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근육 이완 루틴과 족욕, 그리고 라벤더 향을 활용한 방법을 오늘 밤부터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반복이 쌓이면 어느새 수면제보다 더 확실하고 건강한 숙면을 선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침실 환경, 조명, 체온, 카페인의 수면 연관성. 여러분, 잠은 몸과 마음이 쉬고 싶어야 찾아옵니다. 그런데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족욕을 하고 근육을 이완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침실 환경, 조명, 체온, 그리고 카페인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명입니다. 우리 몸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밝고 차가운 백색광은 뇌를 깨우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따뜻한 색조의 조명을 사용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이제 쉴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실제로 취침 12시간 전부터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면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블루라이트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침실에서 멀리 두거나 야간 모드로 설정하세요. 다음은 체온과 온도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잠들기 전 서서히 낮아지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해 침실 온도를 약 24에서 26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틀면 오히려 몸이 긴장하고 너무 덥거나 습하면 땀 때문에 잠이 방해받습니다. 취침 30분 전 미지근한 샤워나 족욕을 하면 체온이 잠깐 상승한 뒤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잠모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습도와 소음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나고 낮으면 호흡이 건조해 수면이 방해됩니다. 4060% 정도가 가장 적절하며 선풍기나 가습기를 활용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음은 일정한 백색 소음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지만 갑작스러운 소리나 큰 소음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창문 틈이나 방음 방법을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입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일부 음료와 진통제 속 카페인은 체내에서 46시간 이상 잔류하며 각성을 유도합니다. 고령층은 신진대사가 느려 체내 잔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저녁에는 보리차, 루이보스, 허브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침실 조명은 은은하게, 온도와 습도는 쾌적하게, 소음은 최소화하고 카페인은 오후 초반까지만. 여기에 미지근한 샤워나 족욕을 추가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가능한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몇 주가 지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낮잠은 과연 해로울까? 오해와 진실. 여러분, 낮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피하거나 나이가 들면 낮에 자는 것은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낮잠은 적절히 활용하면 오히려 건강과 수면 리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낮잠의 시간과 길이가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5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풀고 집중력을 높이며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면 1시간 이상 장시간 낮잠을 자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서 깨어났을 때 오히려 몸이 무겁고 졸린 상태, 즉 수면 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선택할 때는 짧게, 이른 시간에가 핵심입니다. 둘째, 낮잠과 밤잠의 관계입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낮잠을 길게 자면 밤 수면이 방해될 수 있지만 오전이나 이른 오후 12시 사이에 짧게 자는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낮잠은 전반적인 수면 질을 개선하고 혈압과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체력과 생활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20분 낮잠으로 충분히 에너지가 회복되고 또 다른 분은 15분만 자도 졸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낮잠 시간을 고정된 규칙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낮잠을 잘 활용하면 인지 기능과 기억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기 기억과 학습 능력은 낮잠 후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낮잠을 통해 뇌에 휴식을 주고 신경세포의 회복과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천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낮잠을 위해서는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이 가장 좋습니다.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앉아 몸을 편안히 하고 알람을 맞춰 2030분 정도만 자세요. 잠들기 어려운 분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몸이 원할 때 필요한 만큼 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낮잠은 결코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과 길이, 편안한 환경만 갖추면 낮잠은 피로 회복, 집중력 향상, 기억력 보호에 큰 도움을 주는 생활 습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절하게 활용하면 건강한 수면 리듬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은 억지가 아닌 기다림이라는 새로운 관점.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시계를 자주 확인하고 뒤척이며 왜 잠이 안 오지?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그런데 이런 억지는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고 잠은 더욱 멀리 도망가게 합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바로 기다림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면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호흡, 근육 이완, 족욕, 침실 환경, 조명, 체온, 카페인 조절, 짧은 낮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바로 잠을 강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음가짐입니다. 빨리 자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 나는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도 잠들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뇌가 점차 잠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기다림이 수면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기다림은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억지로 잠들려 할 때 우리의 교감신경은 계속 깨어있지만 기다림을 선택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박수가 낮아지고 근육이 풀리며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뇌는 스스로 이제 자야겠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결국 잠은 강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취침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같은 시간에 몸을 이완하고 족욕이나 스트레칭, 라벤더 향 등을 활용하면 잠의 신호를 뇌가 기억합니다. 다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누워있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태도가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가치는 수면뿐 아니라 삶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급하게 생각하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시간과 과정을 존중하고 몸과 마음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어오려 하기보다는 오늘 밤 몸과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잠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다림, 이 단순한 원칙을 기억하며 오늘 밤부터 적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깊고 건강한 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 꼭 실천하시면 매일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뜨는 경험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